그 전까지는 그렇죠. 예. 연쇄탄핵,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그 분노가 있죠. 이게 지금 나라가 형평성에 맞냐? 네. 근데 법원에 난입하는 순간 다 무너졌어요. 그 윤 대통령의 그 감성 메시지 계속 뭐 영상도 찍어 내보내고 편지도 내보내고 하는 것이 체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죠. 구속되는데 구속영장 발부되는데 그걸 방어하는 데 도움됐습니까? 안 됐죠. 앞으로 이 재판에 도움되겠습니까? 도움 안 되죠. 탄핵 심판에 도움되면 도움 안 되죠. 그럼 조기 대선 선거에 도움됩니까? 도움 안 되죠. 이 인식을 가지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연전연패 참패라고 이 지경이 됐는데 이 생각을 계속 못 버리고 있잖아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결국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윤 대통령 측은 이것은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반발했습니다. 향후 전개될 상황, 공수처 수사, 그다음에 앞으로의 기소 여부, 특검법 통과 여부 등등 전개될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는데 먼저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황에서 내가 안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 진담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직 대통령의 구속 수사 현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보여지시는지요? 뭐 이제 법조인들마다 의견이 다르고 국민들마다 의견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체포도 헌정사상 최초고 구속도 최초 아닙니까? 그렇죠. 현직 대통령으로서요.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 사건이 없고 그다음에 영장이 그 서부지법에서 좀 뭐 편법으로 뭐 발부가 됐고 그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또 한측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거기는 이렇게 관대하게 다 뭐 불구속 수사를 하고 여기는 그 구속영장을 내줬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불리하게 작용했던 게 역시 윤 대통령이 어쨌든 검찰총장 출신이고 공수처가 조금 편법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했다면 뭐 저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았겠죠.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고 불리하게 작용했던 거는 그 출두를 안 하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간접 시위대에 편지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안 좋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좀 보고요. 이번 구속영장에도 또 체포되는 당시에 또 장문에 친필 편지를 냈어요. 그 영상도 남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쭉 보면 대통령이 사법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그 변호인단도 내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간접 시위대에도 약간 그런 거를 좀 부추기는 듯한 그런 것들이 체포영장 발부에도 도움이 안 됐고 구속영장도 그런 연장선에서 됐을 거라고 보고 이건 앞으로도 전략적으로 투트랙으로 가는데 하나는 법적 대응을 하고 하나는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런 여론이 일부가 지금 뭐 결집하고 있다. 그 여론조사 데이터에도 좀 나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체포, 구속, 수사, 탄핵 심판 심지어는 그 뒤에 만일 오게 된다면 조기 대선 선거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전략이 아니고 안 좋은 전략이라는 판단을 하는 게 좋을 텐데 그 판단이 지금 없어서 저는 뭐 약간 조금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맞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 수사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계속 메시지가 강한 메시지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뭐 예견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예상하셨었어요. 발부될 것이다라고. 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 예컨대 수사에 좀 불응하고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남기고 하는 것들이 증거 인멸의 가능성으로 판단됐을 여지가 있다는 건 추측이신 건데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그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서 발부 영장을 봤더니
언론사에서 나왔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한 줄이에요. 그거 한 줄짜리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현직 대통령의 사상 첫 구속이라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내는 좀 성의 없어 보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부지방법원이 과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느냐 혹은 공수처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판사가 판단해 주길 바랬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증거인멸의 우려만 있다. 요거 한 줄은 좀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의 그 공정성에 시비를 거는 거는 저는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체포 적부심을 했잖아요. 중앙지법에다가. 그리고 또 중앙지법에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법적 대응을 한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패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부지법에다가 체포 적심을 한 게 아니라 중앙지법에 한 것은 다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앙지법도 그 판단은 기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만 이 문제 제기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탄핵의 불가피성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유가 계엄이었기 때문에 계엄. 그러니까 2차 계엄이 우려가 된다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하루도 빨리 직무정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다른 나라 예를 드는 건 적절하지 않다. 다른 나라처럼 부패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여서 시간이 좀 쭉 의회가 조사한 다음에 하자.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건 지금 비상 계엄 사태니까. 그렇죠. 또 2차 계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다고 칩시다. 지금 수많은 그게 내란시 지금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종범들은 다 구속되어 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굳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또 구속시켜서 구속이라는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에요. 수사의 편의지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체포영장도 발행된 거고 구속영장도 나간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얘기한 대로 혐의가 다 입증됐으면 기소해라. 그냥 기소해라 바로 재판을 다투겠다. 그리고 되지 않았다면 영장을 청구해라. 그럼 나가겠다. 그 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에 나간 거예요. 서부지법에 나가서 했는데 그거 이제 어쨌든 기각된 거죠. 그 절차를 다 밟은 거고 기각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건 따라야죠. 그러니까 이걸 사법 카르텔 형평성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엘고가 2000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복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법원에 가서 다투면서 이 결과를 승복하지 않으면 미국이 무너지기 때문에 승복한 거예요. 자꾸만 이 문제를 어떤 게 편법이고 어떤 게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고 민주주의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니까 그런 아쉬운 점.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쉽죠. 물론 수사기관이 특히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를 해야 되냐. 이렇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냐. 편법으로. 네. 물론 이제 수사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도망을 못 가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어딜 도망가겠습니까? 그것도 일부에서 어디 딴 데 도망가 있다. 마타도 가짜뉴스죠. 네. 대통령이 어떻게 도망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쪽에서, 윤 대통령 지지하는 측이나 이런 데서는 비판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네, 그 점은.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보나, 그러나 끊임없이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은 절대 전략성으로 좋은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윤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까지 구속됐기 때문에 비상계엄 국면은 일단 일단락된 거죠. 이제는 탄핵 국면과 수사 국면과 이제 그다음에 조기 대선 국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종범들이 다 구속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범격인 우두머리가 이제 구속된 거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일단락을 줘야 되는데 또 이제 사태가 벌어진 게 법원에 난입한 사건이 있어서 이게 종결되지 못하고 사실은 어저께 새로운 이슈가 됐어요. 어저께 그 상황에서 사실은 일단 비상계엄 이슈는 종결이 되고 그 다음 장으로 챕터가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법원 난동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법원 사건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서로 양 극단의 진영가자들이 서로 감정을 주체 못하는 상황이에요.
서로를 진짜 적으로 보고 그래서 있는 이걸 거예요. 양진영의 싸움이라고 보는 거는 좀 상황을 안약해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지금 법원을 공격한 거 다 부신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아니, 예전에 트럼프 뭐 많이들 인용합니다만은 트럼프 국회는 저는 의회를 난입한 거하고 법원 난입은 좀 다르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법원은 예.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법원의 판결, 그 대법원이나 헌재나 이런 법원의 그 판결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건 그거는 그냥 민주주의나 법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네요. 더 심각하네. 왜냐하면 의원들은 4년에 한 번씩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 법관은 임기가 보장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정적 더 많은 중립성과 권력을, 독립, 예. 그거는 절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문제가 되는 게 여야 극단적인 대립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뭐 검찰 무슨 뭐 감사원 뭐 방도 이런 게 다 오염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도 매우 위험하지만 사법의 정치화도 매우 위험하고 대통령이 사법 카르텔이라는 말을 쓰고 그런데 이 얘기를 저는 조국 사태 이후에 검사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았고 판사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았다는 걸 전 진짜 최근에는 알았어요. 진영에 따라 이렇게들 판결을 하고 한다는 거를 이 법조인들이 진짜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진영에 딱 속해갖고 그 입장에서 그러니까 법 기술자란 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이 문제를 대통령도 이 판결에는 승복을 해야지. 이걸 막 바깥에서 유튜버들은 선동하고 정치인들도 부추기고 법조인들도 법추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 훌리건들은 팬이 아니에요. 축구 게임을 하는데 법원이 뭐 승부를 가는데 심판이 내렸어. 그래서 그걸 승복하지 않고 물리적 충돌, 이걸 이제 훌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훌리건들은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폭력도 뭐 인종차별 발언도 그다음 방화도 이런 걸 한다니까요. 그러면 감독이나 구단이나 선수나 다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은 우리 팬 아니다. 그리고 내가 경기하는데 우리 응원단에서 뭐 인종차별 얘기가 나도 그 사람 난 바로 경기 그만두고 집에 갈 거다. 그리고 구단에서도 그 사람은 영원히 못 들어오도록 딱 당연히 그래야죠. 그 차단을 해야죠. 어떻게 법원을 습격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유튜버들이 바깥에 있고 의원들도 별일 아닌 듯이 얘기하고. 그거는 어느 대통령도 그렇게 안 했어요. 억울해도 다 승복을 했지.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1차 그 간접 시대에 내놓은 편지도 보면 내 유튜브 잘 보고 있다, 생방송으로. 그리고 국가와 당이 주인이 아니고 국가가 다 주인이 아니면 국가 시스템이나 지금 이게 뭐가 무섭냐면 사람들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법조인들 같은 사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법조인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 정치적 선동이라게 20세기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돈을 많이 퍼줘서 인기 영합주의예요. 뭐 대표적으로 패론주의를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21세기의 그 포퓰리즘은요, 엘리트와 국민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이건 좌파든 우파든 똑같다. 이게 핵심이에요. 21세기 포퓰리즘의 핵심은. 그래서 뭐 직접 국민을, 아까 윤 대통령도 국민이 주인이다. 또 민주당 같으면은 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럴듯한 얘기지만 아니라니까요. 현대 민주주의는, 공화주의는 대의제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접 민중들을 선동해갖고 공격하려는 엘리트가 누굽니까? 그건 사법 시스템, 관료 시스템, 언론 시스템, 이걸 부정하고 공격 파괴하잖아요. 자, 그러면 사법의 그 공정성을 우리가 안 믿기 시작하고, 수사기관 수사를 안 믿기 시작하고, 언론 미디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그건 편파적이다. 유튜브가 딱 정리 잘해놔서 그거 봐라.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냅니까? 본인이 그 시스템 안에서 대통령 됐는데. 법치주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건 법치주의와 선거 같은 게 정상적으로 작동해 돌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은 본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선거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어요. 이게 부정선거에 증거가 많고 나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와서 그거 알려고 계엄을 했다. 계엄 사유에 부정선거,
야당이 탄핵을 많이 했어라기보단 최근에 봐서 강조점 부정선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 카르텔이다. 예를 들면 지금 대통령이요. 다른 뭐 보수 유튜버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동가가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법치와 민주적 절차와 수사기관의 그러니까 법과 그다음에 수사기관의 수사와 그다음에 선거를 시스템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전형적으로 이거는 21세기 그 포퓰리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이건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 룰이 깨지면요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그 프로레슬링을 하는데 프로레슬링은 그 사각 링 안에서 하는데 바깥으로 막 손수를 막 상대를 집어 던지죠. 그 20세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나갔는데 여기 있는 사람도 같이 내려가고 막 그냥 의자로 막 머리 때려 피는 철철 흐르고 그 카운트 20되면 땡땡땡땡 종치는데도 바깥에서 계속 싸우잖아요. 적어도 보수 진영은 뭐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진영은 이 법치주의, 선거 시스템 이거에 대한 진보 진영은 전통적으로 약간 그 전복성, 혁명성 뭐 이런 걸로 성장해 온 거라면 보수는 그게 아니에요. 질서에 대한 존중. 기존 질서의 존중, 특히 법치나 이런 거 제도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존중, 선거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불만이어도 승복한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데 대통령이 부정하잖아요. 선거 시스템을, 사법 시스템을, 수사 시스템을. 그러면 자 그럼 중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동의하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묻는데요. 예를 들면 탄핵의 사유가 오히려 야당이 계속 탄핵을 했다. 줄 탄핵을 했는데 심지어는 임명되지 이틀밖에 안 된 사람도 탄핵했다. 무슨 탄핵 사유가 있다고. 그리고 헌재는 6명밖에 없는데 심리 정족수가 7명인데 6명밖에 채워도 안 주고 다 보냈다. 그거는 그 속에 무슨 뭐 감옥에 보내듯이 거기 유배지에 보내듯이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블랙홀이죠.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헌재가 6명으로도 심리할 수 있다고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히 그 국가를 붕괴시키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내가 경고장을 날리기 위해서 비상경을 선포를 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탄핵당하고 그리고 뭐 또 구속당해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줘야 된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좀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냐고요. 예,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탄핵 심판 사건에는 계속해서 출석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이번에 그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도 옥중에서 이거는 우려를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늦었어요. 너무 늦었죠. 예, 그건 처음부터 예. 이 사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네. 승복을 해야 된다. 또 나도 나가서 수사를 받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정치 책임 아까 제가 엘고 얘기도 했잖아요. 이미 뭐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나온 메시지잖아요. 폭력 사태는 예상을 못했을 테니까요. 저는 뭐 그 얘기는 대통령의 그 간접 시대에 내보낸 편지부터 그 부추긴 면이 있다. 계속 부추겨 왔죠. 그리고 변호사들도 내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난입을 해가고 그 완전히 다 부셨어요. 너무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그걸 다 유튜브로 생중계도 해요. 그분들 그걸로 돈도 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행동이다 얘기를 안 하고 우리가 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사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야당이 굉장히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거의 정치가 아니라 거의 뭐 혁명에 가까울 정도로 불도저였어요, 불도저. 그렇게 했다고 해도 그것이 비상겸의 이유가 될 수 있냐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판결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현직 대통령을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하고 구속해서 해야 되는지 저는 계속 일관되게 얘기했어요. 영치장이 나서도 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하냐. 경찰로 넘기든가 급하면. 급하지 않으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될 텐데 특검법에 또 외환죄도 넣었다가 그거는 국민의힘도 동의할 수 있는 걸 만들면 그러면 뭐 수사의 주체, 기소권 이런 거 다 문제 해결되잖아요. 특검으로 갔다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특검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뭐 다 기소돼갖고 재판 시작할 때인데 지금 특검 만들어도 뭐합니까? 그 말씀도 안 그래도 좀 여쭤봐야 되고 이 특검 문제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지금 특검 만들어서 이제 와서 만들어서 뭐 하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 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현직 대통령을 과연 구속까지 시켜야 되느냐 하는 여론도 비등비등 올라오고 있던 와중에 이 폭력 사태 때문에 뭐 돈 벌려고 한 사람들도 일부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진심으로 분노를 느껴서 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건 때문에 프레임이 바뀌어버려서 전머리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다 부정적으로 돌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그렇죠. 예. 연쇄탄핵, 공수처가 무리한 체포, 뭐 이런 거에 대한 분명한 그 분노가 있죠. 이게 지금 나라가 형평성에 맞냐? 네. 근데 법원에 난입하는 순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윤 대통령의 그 강성 메시지 계속 뭐 영상도 찍어 내보내고 편지도 내보내고 하는 것이 체포를 막는 데 도움이 됐습니까? 안 됐죠. 구속되는데 구속영장 발부되는데 그걸 방어하는 데 도움 됐습니까? 안 됐죠. 앞으로 이 재판에 도움 되겠습니까? 도움 안 되죠. 탄핵 심판에 도움 되면 도움 안 되죠. 그럼 조기 대선 선거에 도움 됩니까? 도움 안 되죠. 이 인식을 가지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연전연패 참패라고 이 지경이 됐는데 이 생각을 계속 못 버리고 있잖아요. 누가 고립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들어가고 BBC가 얘기한 대로 고립된 포위된 대통령처럼 누가 포위한 게 아니에요. 지방선거 때까지 압승을 만들어줬는데 대통령 권력이 주권 침탈 세력이든 반권 세력이든 정리할 수 있는 자리인데 수사를 통해서든 뭐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밝힐 수 있는 권한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게 무슨 헌법기관이니까 뭐 손을 못 대니까 비상계엄 그거 다 엉터리 같은 얘기들이 그거 다 감사원도 했고 국정원도 했고 다 했어요. 다 보고서가 나와 있다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보기관이 다 점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성이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거죠.